자, 오늘은 그리스 로마 신화 중에서 최고 중요한 신인, 바로 하늘과 땅을 지배하는 최고 우두머리 신 제우스의 단독 스페셜 시간입니다. 그럼 제우스에 대한 모든 것 지금 시작합니다. 출발! 최다 출연 주인공 제우스. 제우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신들 중에 최고 주인공입니다. 이 양반은 하늘의 모든 신들과 인간을 지배하는 최고신, 그러니까 신들의 대빵신이기도 하지만요, 최고 많이 등장하고 출연하는 그런 신입니다. 그래서 중요하죠. 사실 그리스 신화의 맨 처음 부분은 주인공인 제우스의 탄생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지는데요. 그런데 이 처음 부분은 신들이 그냥 우당탕탕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스 신화를 처음 접하는 분들은 요거 헷갈리고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먼저 그리스 신화의 기초가 되는 제우스를 비롯한 올림푸스 주요 신들을 소개해 드린 다음에 여기 천지창조와 신들의 탄생 부분은 그 다음에 아주 자세히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케이? 땡큐! 제우스의 탄생과 최고신 등극. 그럼 먼저 제우스가 어떻게 신들 중에 왕조신, 최고신이 되었냐 하면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제우스의 할아버지부터 살펴보면 됩니다. 제우스의 할아버지는 우라노스이고 아버지는 크로노스인데요. 그러니까 신들의 족보로 따지면 제우스는 3대째 신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anyway, 제우스 할아버지 우라노스는 6남6녀 이렇게 12명의 신을 자식으로 둡니다. 그중 남자 신 중에 막내가 바로 제우스의 아버지인 크로노스인데요. 그런데 크로노스는 자기 아버지 우라노스의 성기를 낫으로 싹둑 자르고 신들의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누나인 레아를 아내로 맞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크로노스는 자기 아버지를 싹둑 거세하고 최고신이 되었지만 못내 불안해집니다. 왜냐? 자기도 아버지처럼 자식에게 권력을 빼앗기고 쫓겨날까봐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크로노스는 아내 레아가 헤스티아, 데메테르, 헤라, 하데스, 포세이돈을 차례로 임신에 낳자마자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식을 뱃속으로 꼴꼴 삼켜버립니다. 그런데 이걸 어쩌나? 레아는 또다시 임신을 합니다. 하지만 레아는 이번에 뱃속의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저 멀리 크레타 동굴로 가서 몰래 아이를 낳는데요. 바로 이 아이가 앞으로 세상을 지배하게 될 누구다? 제우스! 땡큐. 맞습니다. 제우스입니다. 성장한 제우스는 어느 날 아버지 뱃속에 들어있는 형제들을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구토제를 먹이죠. 그렇죠. 좀 웃기는 짬뽕 같은 얘기지만요, 그동안 아버지 뱃속에 들어있던 헤스티아, 데메테르, 헤라, 하데스, 포세이돈이 역순위로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고요, 제우스는 곧바로 아버지를 뻥 차서 추방해버리죠. 그리고 제우스와 일행은 자기 아버지 세대인 티탄들과 10년 동안 전쟁을 하여서 마침내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 다음 그들을 몽땅 땅속 깊숙한 지하 감옥에 가둬버리죠. 이어 제우스 일행은 12명의 거인 기간테스와 대결해서 이긴 후 마지막에 그리스 신화의 최고 괴물인 강적 티폰을 물리치고 마침내 제우스는 신들의 왕에 등극을 합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제우스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최고신이 되었던 것이죠. 제우스의 또 다른 이름 유피테르와 주피터. 자, 이제부터 제우스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볼까요? 먼저 제우스는 그리스식 이름이고요, 라틴어 즉 로마 신화에서는 유피테르라고 부르고요, 영어는 주피터라고 합니다. 태양계의 최대 행성인 목석은 누구죠? 제우스 이름을 따와서 주피터입니다. 제우스의 지위와 역할,
그리고 필살기. 제우스는 하늘의 모든 신들의 최고 신이면서 또 지상의 인간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대빵신입니다. 이렇게 왕 중의 왕인 제우스는 하늘의 신들과 인간을 정의로 다스리고 또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나면 마치 판사같이 조종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우스의 무기 필살기는 뭘까요? 번개? 그것도 하나 있는데. 벼락. 맞았어요. 공부했어요. 공부 많이 했어요. 자, 제우스의 필살기는 번개와 벼락인데요. 제우스는 자기 뜻을 거역하고 건방지게 덤벼드는 자들에게 번개와 벼락을 던져서 감히 도전하거나 깨물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제우스는 그리스 신화에서는 대체로 강인하면서도 엄숙한 신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바람둥이 프레이보이 신. 그런데 로마 신화에서는 차츰 캐릭터가 점점 이상하게 변하면서 대표적인 바람둥이, 남봉꾼, 카사노바, 프레이보이 신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우스는 질투 많은 본초 헤라의 눈을 피해서 수없이 많은 여신과 인간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여기저기 자식을 뿌리고 다닙니다. 아무튼 anyway, 제우스가 각종 모습으로 변신하여 수많은 여성에게 작업하는 실력은 정말 상상을 불허하고 혀를 내둘 정도인데요. 예를 들면 제우스는 어떤 때는 독수리, 뻐꾸기, 황소, 백조, 뱀 등의 동물로 변신하면서 뚝딱 욕심을 채우고요. 또 어떤 때는 도저히 침투하기 힘든 지하 청동방에 있는 공주를 차지하기 위해서 황금 소나기로 변신해서 작전을 성공시키고, 또 어떤 때는 사티루스로 변신을 하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 자기 딸이나 상대 여인의 남편으로 변신을 해서 교묘히 자신의 목적을 달성을 합니다. 하여튼 이 제우스의 바람기는 상대를 가리지 않아요. 제우스가 들이대는 대상은 자기 누나와 소녀도 있고요. 또 트로이의 가니메데스 같은 어린 미소년도 납치를 하여서 자신의 동성애 상대로 삼거든요. 자, 이렇게 제우스는 사방 천지에 자식을 생산하고 다니는데요. 어쩌면 신화에서 제우스의 역할은 이 하늘뿐 아니라 온 나라에 자기 자식을 뿌리고 다니는 것이 그의 역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제우스는 왜 하필 바람둥이로 나올까? 그럼 제우스는 좀 멋지고 폼나게 나오지 왜 하필 바람둥이 캐릭터로 나올까요? 왜 제우스는 각 나라의 여성들과 관계해 주요 신들과 영웅들을 탄생시키냐 하면 이유는 이렇습니다. 제우스는 신들 중에서 넘버원 최고 권력자잖아요. 그래서 그리스와 그 주변 국가들은 자기 나라의 건국 신화를 제우스와 연결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고신 제우스의 후손이단 말이야. 그러면서 자기 나라의 권위와 위상을 세우려고 했던 거죠. 하긴 전령의 신 헤르메스나 저승세계의 왕 하데스의 후손보다는 최고신 제우스가 좀 폼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우스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야말로 억울하게 프레이보이와 카사노바가 된 거 아닐까요? 아무튼 anyway, 근데 특이한 점은요, 제우스가 바람을 피워나온 아폴론과 아테나 같은 자식들이 본초인 헤라 사이에 낳은 자식들보다 훨씬 능력이 뛰어나고 또 월등하게 잘 나간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제우스와 헤라 사이에 낳은 헤파이스토스와 아레스는 어딘가 모르게 2% 부족한데, 제우스가 몰래 바람 피어 나온 자식들 대부분은 올림푸스 12신과 헤라클레스 같은 영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헤라는 질투의 화신이 되어 제우스 애인뿐 아니라 그 자식들에게도 가혹할 정도로 괴롭히고 또 보복하는 여신으로 나오죠. 외모와 성격. 제우스는 명화나 조각에서 대체로 이 꼬불꼬불한 곱슬머리에 덥수룩한 수염을 기르고요. 근육이 있는 강인한 모습으로 나오고, 또 주로 용상에 앉아 왕호를 든 위험 있는 자세로 나오거나,
한 손에 번개와 벼락을 든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제우스의 성격은 강인하면서 독선적인데요. 그런데 제우스는 율신 종교의 절대자처럼 전지전능하고 엄숙한 신이 아닙니다. 때론 잘 아시다시피 아침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처럼 수많은 여성들과 은근슬쩍 바람을 피우고 아내 눈치를 슬금 보는 공처가 캐릭터로 나옵니다. 상징물은 번개와 벼락, 독수리. 제우스의 상징 동물은 독수리인데요. 독수리가 이 하늘의 제왕이듯이 마찬가지로 하늘의 제왕인 제우스의 상징 동물은 독수리고요. 상징 나무는 참나무입니다. 또한 제우스의 무기는 번개와 벼락인데요. 그리고 또 다른 최강의 무기는 아이기스 방패입니다. 근데요, 이 아이기스가 영어로 이지스인가요? 예. 아이기스의 그 영어식 이름이 이지스인데요. 바로 우리나라 이 세종대왕함이나 얼마 전에 건조한 정조대왕함 같이 최신식 무적의 함선이 바로 이지스함인데요. 이 이지스는 무적의 방패인 아이기스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앞으로 그림이나 조각에서 독수리나 벼락, 번개가 등장하면 그 인물은 틀림없이 누구다? 제우스! 예, 맞습니다. 바로 제우스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오케이. 네, 지난번에는 제우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바람둥이 제우스의 아내와 그 자식들입니다. 정말 중요하고 또 재미있고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출발! 제우스의 수많은 여인과 자식들. 예, 제우스는 수많은 여신과 관계를 하여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중요한 신들을 탄생시키는데요. 그럼 제우스는 총 몇 명의 아내를 두었을까요? 100명? 100명이면 그거 너무 많은데 몇 명일 것 같아요? 50명? 그것도 많고, 예, 정답은 제우스는 8명의 아내를 두었어요. 그 애인 말고, 예, 좀 많죠, 그래도. 그럼 첫 번째 아내부터 알아봅니다. 큐! 첫 번째 부인, 메티스. 제우스의 첫 번째 부인은 대양의 신 오케아노스와 바다의 신 테티스 사이에서 태어난 3,000명의 딸 중에 한 명으로 지혜가 뛰어난 메티스입니다. 그런데 제우스는 결혼할 때 이런 불길한 예언을 듣게 됩니다. 만약 메티스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에게 왕위를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딸을 낳으면 그 딸은 아버지와 같은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오이? 그래서 제우스는 자기 아버지 크로노스가 왕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자식들을 삼킨 것처럼 제우스도 메티스가 임신을 하자 그녀를 작은 파리로 만든 다음 날름 통째로 삼켜버립니다. 그런데 제우스 뱃속으로 꼴이란 메티스는 그때 이미 임신한 상태였거든요. 자, 이제 해산할 달이 점점 다가오자 제우스는 두통이 심해지더니 머리가 우지끈 뻐개지듯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우스는 아들 헤파이스토스에게 자기 머리를 도끼로 찍어달라고 하면서 아이고 대야, 야 뭐하냐 임마, 어서 내 머리를 쪼개. 아이고 속 안에 든 것을 어떻게 꺼내보라고. 어서. 아이고 헤드야. 응? 자기 머리를 도끼로 에라 버리겠다. 대장장이신 헤파이스토스는 진짜 제우스 머리를 나무를 패듯이 도끼로 팍 찍어 버립니다. 무지지 찍. 그런데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정말 놀랍게도, 정말 서프라이하게도 제우스 머리에서 이미 장성한 아테나가 갑옷을 입은 완전 무장한 모습으로 툭 튀어나오지 뭡니까. 요거 뭐 좀 웃기는 짬뽕하지 황당하지만요, 이 얘기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제우스만큼
막강한 힘을 가진 전쟁과 지혜의 여신인 아테나의 탄생을 설명하는 중요한 얘기고요. 또 지혜를 가진 메티스를 삼킨 제우스도 그 이후 더욱 지혜를 겸비를 해서 더욱 강력한 왕권을 가졌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오케이? 두 번째 부인 테미스, 정의와 율법의 여신. 제우스의 두 번째 부인은 정의와 율법의 여신인 테미스인데요. 테미스는 그림이나 조각에서 보통 이 천이로 눈을 가리고 한 손에는 저울, 또 한 손에는 칼이나 법전을 든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여신은 제우스 사이의 세 명의 운명의 여신들인 모이라이와 또 세 명의 계절의 여신들인 호라이를 낳는데요. 먼저 운명의 여신들인 모이라이. 예, 이 모이라이 세 자매는 인간의 운명과 또 수명을 주관하는 여신들이고 각자가 받은 몫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아이가 태어나면요, 먼저 첫째인 클로토가 해산한 아이의 생명의 실을 쭉쭉 뽑으면요, 둘째인 라케시스는 아이가 살 수 있는 생명의 그 길이만큼 실을 칭칭 하면서 목숨을 결정을 하고요. 그러면 셋째인 아크로포스가 그 아이의 생명의 실을 가위로 싹둑 잘라 생명을 쓱 거두는 역할을 합니다. 이 운명의 여신들이 결정하는 운명과 생명은요, 신들조차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다고 하네요. 다음은 시간과 계절의 여신들인 세 명의 호라이인데요. 이 여신들은 봄, 여름, 가을의 계절의 질서뿐 아니라 그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이나 식물을 수호하는 여신들입니다. 또한 이 호라이들은 저 하늘의 올림푸스 궁전의 문을 부름으로 열고 닫는 여신이기도 하고요. 또 사랑과 미 여신 아프로디테 옆에서 그녀를 아름답게 꾸며주는 코디 역할을 하기도 하죠. 유명한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이란 작품에서 아프로디테에게 좀 거시기 하니까 얼른 입으세요 이러면서 옆에서 옷을 걸쳐주는 여신이 바로 호라이 여신 중에 한 명이고요. 이 여신들은 예술 작품에서 항상 꽃을 가진 아가씨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데 로마의 트레비 분수에서도 볼 수가 있죠. 세 번째 부인 데메테르, 대지와 곡물의 여신. 제우스의 세 번째 부인은 데메테르인데요. 그녀는 제우스 누나인데 아내가 된 여신으로 이 대지와 곡물의 여신이면서 또 저 나무와 과일을 비롯해서 모든 식물의 수호신입니다. 데메테르는 제우스 사이에 페르세포네란 외동딸을 두었는데요. 바로 이 외동딸을 지하세계, 바로 저승의 왕인 하데스가 납치를 하여서 아내로 삼습니다. 그림이나 조각에서 데메테르는 머리에 이삭 같은 곡물 화환을 쓰고 또 손에는 벼나 보리 과일을 든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이 여신은 올림푸스의 12신 중에 한 명으로 아주 중요한 여신이기 때문에 다음에 이 여신에 대해서는요, 아주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 테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럼 넥스트 네 번째 부인 무네모시네, 기억의 여신. 기억의 여신 무네모시네는 제우스의 네 번째 아내인데요. 제우스는 예전에 거인족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승리의 축가를 멋지게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전쟁을 기억하고 있는 기억의 여신 무네모시네와 9밤을 격렬하게 보내고 여신은 9명의 위주를 낳습니다. 이 9명의 무지들은 주로 그림에서 주로 여러 명이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들을 그냥 복수로 한꺼번에 부를 때는 뭐라고 부르냐? 무사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꼭 일본의 사무라이와 어감이 비슷한데요. 이 관계가 있는 건가요? 예, 물론 없죠. 예. 그리스 신화에는 이렇게 369, 369, 369 등의 숫자가 많은데요. 이들을 한꺼번에 부를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9명의 뮤지보다는 그냥 무사히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죠. 아무튼 anyway 영어의 뮤직과 또 박물관을 뜻하는 뮤지엄은요, 바로 이 뮤즈 여신들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이 9명의 뮤즈 여신들은 예술과 학문의 여신들로 춤과 노래, 음악, 연극, 문학 등에 등하고 또 예술가들에게 재능과 또 영감을 불어주는 그런 여신들인데요. 그럼 이들을 각각 어떻게 구분하나요? 예, 그건요. 이제 수많은 그림과 조각에서 이들은 각자 자기가 맡은 이 소품을 가지고 나오걸랑요. 그래서 그녀들이 든 이 소품을 보고서 누가 누군지 금방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아무튼 이 뮤지 여신들은요, 주로 그림에서 예술의 신인 아폴론과 아테나 여신들과 같이 나오거나 또는 아폴론의 리라에 맞춰서 마치 발레를 하듯이 우아하고 발랄하게 춤을 추는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다섯 번째 부인 레토. 제우스의 다섯 번째 부인인 레토는 제우스 사이의 올림푸스의 막강한 실력자가 되는 태양신 아폴론과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 이렇게 유명한 쌍둥이 남매를 낳는데요. 신화에서는 임신한 레토가 헤라의 박해로 쌍둥이들을 어렵게 낳아서 키운 얘기가 더 유명하죠. 헤라는 레토가 임신한 쌍둥이가 자기 자식들보다 더 위대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습니다. 어이?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헤라는 태양 아래 모든 땅들은 절대로 레토에게 해산할 장소를 제공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레토는 해산할 장소를 찾지 못해 세상을 떠돌다가 마침내 포세이돈에게 바다의 신이시여, 제발 저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오케이. 그러자 포세이돈은 그 당시 바다 밑에 가라앉은 델로섬을 바다 위로 번쩍 들어서 솟아오르게 만들더니 첼스 높은 파도로 태양을 쓱 가려주었거든요. 그래서 레토는 간신히 그 태양 아래에서 쌍둥이 남매를 낳을 수가 있었죠. 나중에 아폴로는 이 델로스섬을 자신의 성지로 삼았는데요. 지금도 우리에게 델로스 동맹으로 알려진 델로스섬에 가면요, 아직도 아폴로의 유적들이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섯 번째 부인 헤라, 가정과 결혼의 여신. 드디어 등장하는 헤라는 제우스의 누나이자 바로 여섯 번째 부인인데요. 헤라는 제우스의 본부인이면서 올림푸스 12신 중에 한 명으로 가정과 결혼의 여신입니다. 그녀는 제우스 사이에 2남 2녀를 낳았는데요. 그들이 누구냐 하면 두 명의 딸이 출산의 여신 에일레이티어와 청춘의 여신 바로 헤베고요. 두 명의 아이들은 불과 대장장이신 헤파이스토스와 사고뭉친 전쟁의 여신 아레스입니다. 헤라는 제우스가 바람을 피울 때마다 질투의 화신이 되어서 상대방 연족과 그 자식들에게 가혹한 복수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겁나게 당한 케이스가 누구냐? 바로 영웅 헤라클레스죠. 헤라는 아주 중요한 또 신이기 때문에요, 요 제우스 편 다음에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림이나 조각에서 그녀를 척 보면 알 수 있는 상징 동물은 공작새입니다. 일곱 번째 부인 에우리노메. 일곱 번째 부인 에우리노메는 이 처음에 나온 메티스와 같이 태양의 신 오케아노스와 테티스의 3,000명의 딸 중에 한 명인 바다의 요정인데요. 그녀는 제우스 사이의 3명의 아름다운 우미의 여신 또는 산미의 여신을 낳습니다. 이 산미의 여신들은 각각 매력, 미모, 창조를 의미를 하는데요. 미스 월드 같은 몸매와 아름다움으로 기쁨을 선사하는 여신들이죠. 그녀들은 미술 작품에서 긴 드레스를 입은 모습으로도 나타나지만요, 헬레니즘 이후로는 거의 나체로 등장을 하는데요. 흔히 그림과 조각에서 이 3명의 여신 중에 요 가운데 여자가 등을 싹 돌리고 있으면 그 여신들은 백발백중 산미의 여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산미의 여신들은 보티첼리의 봄이란 작품과 같이 주로 아프로디테와 함께 등장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들은 그림과 조각에만 나타날 뿐이고 그녀들에 대한 신화는 거의 없습니다. 좀 안타깝죠. 8번째 부인 마이아. 마지막으로 제우스의 8번째 아내 마이아는 천구를 짊어진 아틀라스 아시죠? 아틀라스와 프레이데스의 7명의 딸 중 한 명인데요. 그녀는 제우스와 동굴에서 관계를 한 후 누구를 낳느냐? 바로 올림푸스 12신 중에 한 명인 헤르메스를 낳습니다. 영어로 5월은 메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 메이는요, 마이아의 달을 뜻하는 라틴어의 마이움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마이아는 신화에 거의 등장하지 않지만요, 아들 헤르메스는 매우 중요한 신이로 그 지위와 역할이 아주 다양합니다. 가장 중요한 임무는 제우스의 따까리 여수행 비서로서 신들의 심부름을 하는 전령의 신이고요. 그 외에도 목동의 신, 상인의 신, 상업의 신, 도둑의 신, 길과 여행자의 신, 또 영혼의 안내자와 같이 역할이 정말 다양한 신이죠. 헤르메스는 그림이나 조각에서 하늘을 나는 날개 달린 모자를 쓰고요, 뱀 2마리가 감긴 최면 지팡이를 들고 또 하늘을 나는 샌들을 신은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제우스의 8명의 부인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런데 제우스는 이 8명의 아내밖에 없냐? 아니죠. 예. 그러면 섭하죠. 예. 오늘은 제우스가 인간 여성과 요정, 특히 각 나라의 공주와 관계를 하여서 탄생시킨 건국 신화와 헤라클레스 같은 영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흥미로우면서도 엽기적인 제우스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출발! 제우스가 작업한 인간 여성과 그 자식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제우스 하면 이런 별명이 붙죠. 천하의 바람둥이, 플레이보이, 카사노바 같은 것이요. 그럼 제우스가 여신을 비롯해 대략 몇 명이나 작업했을 것 같아요? 한 10명? 그것은 아내가 8명인데 20명? 조금 넘어. 30명? 내가 한 것은 아니고 더해. 곱하기 2. 60명? 거의 60명이라고 하는데요. 어마무시하죠. 그럼 이번엔 제우스는 여러 나라 왕비와 또 공주와 관계를 해서 여기저기 중요한 영웅과 자식들을 탄생을 시키는데요. 그럼 먼저 유럽이란 이름을 탄생시킨 에우로페입니다. 페니키아 공주 에우로페. 옛날 소아시아에 페니키아라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미모의 페니키아 공주 에우로페가 해변에서 시녀들과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하의 바람둥이 제우스의 레이다망에 딱 걸렸지 뭡니까? 그럼 제우스는 어떤 수법을 썼느냐? 제우스는 일단은 새하얗고 멋진 황소로 변신을 합니다. 그리고는 어슬렁 다가가 수작을 부리는데요. 에우로페는 잘생기고 멋진 뿔이 달린 황소를 보자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러다 애교를 부리는 황소를 보면 긴장을 딱 풀더니 황소 등에 올라타 보는데요. 그때였어요. 그때 제우스는 황소는 이때다 싶어 에우로페를 등에 태우고 멀리 지중해 크레타 섬까지 납치해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에우로페 사이에 3명의 아들을 생산하고는 역시나 빠이 하고 미련 없이 떠나가 버리죠. 자, 이 얘기는 바로 크레타의 건국 신화와 또 아시아의 청동기 문명이 유럽으로 전해진 것을 암시하는 신화인데요. 에우로페의 3형제 중 장남이 미노스이거든요. 미노스는 크레타 문명의 황금 시대를 연 왕인데 그의 이름에서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웠죠. 미노스, 미노아 또는 크레타 문명이라고 부르는 유럽 최초의 청동기 문명이 생겨난 것이죠. 그리고 에우로페의 영어식 발음은
유럽인데요. 그러니까 유럽이란 단어는 그녀가 황소를 타고 건너간 대륙으로 그녀의 이름에서 유럽이란 지명이 생겨난 겁니다. 유로파도 뭐 같은 의미죠. 테베 공주 안티오페. 이번에 제우스에게 레이다망에 걸린 공주는 테베 공주 안티오페인데요. 제우스는 이번에 어떤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했을까요? 변신. 변신. 사티러스로 변신을 해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이 사티러스는요 이상하게 생긴 친구인데요. 어떻게 생겼냐? 상반신은 여기 사람인데 머리에 작은 뿔이 있고요. 또 하반신은 바로 이 염소 모양의 괴상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 자는 수리신 디오니소스를 따라다니는 추종자들입니다. 이런 사티러스로 변신한 제우스가 안티오페를 건드리자 안티오페는 암피온과 제투스라는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는데요. 이후 안티오페와 쌍둥이는 생계배를 하였다가 성인이 되어 극적으로 상봉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이놈의 제우스가 문제긴 문제예요. 그죠? 스파르타 왕비 레다. 이번에 제우스가 점 찍은 여성은 스파르타의 왕비인 레다입니다. 아름다운 레다에게 반한 제우스는 먼저 백조로 변신한 다음 일부러 독수리에게 쫓기는 척하다가 자연스럽게 레다 품에 스리슬쩍 안깁니다. 그리고는 방심한 레다를 차지하고 말죠. 그런데 레다는 그날 밤 남편과도 잠자리를 가져서 레다는 나중에 2개의 쌍둥이 아이를 낳는데요. 그중에 제우스 자식으로는 헬레네와 폴리테이키스가 태어나고요. 또 왕의 자식으로는 이름이 좀 긴 클렌타임네스트라고요. 그리고 카스토르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중 제우스 딸인 헬레네는 인간 여자 중에서 가장 미모가 빼어난 미인이었었는데요. 바로 유명한 트로이 전쟁의 주요 원인은 트로이 왕자 파리스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헬레네를 납치한 사건이 발단이 됩니다. 아무튼 anyway 제우스는 이렇게 스파르타에 자신의 왕조를 건설하고 다음엔 어디로 사고 치러 갔을까요? 아르고스 공주 다나에. 제우스가 이번에 사고 친 장소는 그 옆 동네 아르고스입니다. 아르고스 왕 아크리시오스는 자신의 뒤를 이을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왕은 신탁서에서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대의 딸한테서 나온 나이가 당신을 죽일 것이다. 오잉? 그러니까 자기 손자에게 자기가 죽게 될 운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자기 딸 다나이를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이 지하의 청동방에 가두고 철통같이 감시를 합니다. 하지만 제우스가 한번 찍으면 게임 오버죠. 제우스는 이번엔 동물 같은 거 말고 좀 더 획기적이고 엽기적인 방법을 사용했는데 과연 뭘까요? 강남길. 미쳤어. 방법 말이야 방법. 아이고 눈물까지 나네. 제우스는요 동물 말고 이번에는 황금비로 변신을 했어요. 그냥 비도 아니고 황금비로 말이죠. 그러니까 황금비로 변신한 제우스는 이 지붕의 틈새를 통해서 청동방까지 침투를 하더니 여기 저 그림과 같이 다나엘을 싹 임신시킵니다. 이렇게 생겨난 아이가 누구냐? 바로 영웅 페르세우스입니다. 페르세우스는 이런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죠. 미케네 공주 알크메네. 이번에 제우스의 작업 대상은 미케네 공주 알크메네인데요. 그런데 제우스가 그녀를 선택한 것은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한때 제우스는 앞으로 거인 기간테스와의 싸움에서 같이 싸울 특별한 용맹한 인간 아들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그 튼튼한 영웅을 낳을 여성으로 바로 알크메네가 선택된 것입니다. 그럼 제우스의 작전은 뭐냐? 제우스는 이번에는요 알크메네
약혼자로 변신합니다. 아주 작전 멋있죠. 그 당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약혼자로서 말이죠. 제우스는 약혼자가 없는 사이에 알크멘의 방에 찾아가, 발음도 하기 힘들어, 알크멘의 방에 찾아가서 마치 한밤중에 전쟁터에서 막 돌아온 것처럼 승리의 전리품을 이렇게 선물로 딱 줍니다. 예? 그리고는 자신의 특별한 영웅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그날 밤에 길이를 3배로 늘리고, 그러니까 태양을 3일 동안 못 뜨게 만들고 계속 달만 뜨게 만들고 불타는 사랑을 나눕니다. 그런데 이걸 어쩌나 다음날 진짜 약혼자인 암피트리온이 전쟁터에서 돌아와서 알크메네와 또 잠자리를 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쌍둥이가 태어나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의 최고 영웅인 헤라클레스입니다. 하여튼 짱구는 못 말려와 같이 제우스는 정말 못 말립니다. 테베공주 세멜레. 제우스는 이번에 그 윗동네의 아름다운 테베공주 세멜레를 임신을 시킵니다. 그러자 이들 사이를 질투한 헤라가 빡쳐서 헤라는 세멜레를 키워준 늙은 유모로 변장을 하면서 연적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세멜레에게 요즘 보이시피싱도 문제지만요, 제우스 신을 사칭하는 사자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참말로 제우스 신이라면 올림푸스에 있을 때와 같은 폼나는 그런 모습으로 한번 보여달라고 부탁해 보세요. 이러면서 세멜레를 꼬드기죠. 그러자 그날 밤 세멜레의 요구를 무엇이든 들어주기로 한 제우스는 어쩔 수 없이 하늘로 올라가서 천둥과 번개를 든 모습으로 짠 하고 나타납니다. 그럼 세멜레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제우스가 천둥과 번개를 든 모습으로 짠 하고 나타나자 세멜레는 그 자리에서 짠 하고 불에 타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제우스의 열기가 너무 강해서 그만 불에 타 죽은 것이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그때 제우스는 얼른 세멜레 배 안에 있던 6달 된 아이를 꺼내가지고 자기 허벅지에 넣습니다. 그리고 10개월이 되자 아이를 세상 밖으로 내놓았는데요. 이 아이가 바로 술의 신, 포도주의 신 디오니소스입니다. 디오니소스는 유일하게 인간이면서 올림푸스 12신이 된 인물이죠. 제우스와 요정들. 제우스는 이렇게 각 나라의 왕비와 공주와 관계를 해서 올림푸스 신과 또 영웅들을 탄생시키는데요. 이번엔 그의 타겟은 누구냐? 바로 요정들입니다. 강의 요정 이오. 먼저 제우스에게 걸린 여인은 강의 요정이자 헤라의 시녀인 이오인데요. 아마 이오만큼 헤라의 박해에 개고생한 인물은 없을 겁니다. 아름다운 이오에게 첫눈에 반한 제우스는 도망치는 이오를 붙잡아 강제로 순결을 빼앗으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때 헤라가 눈치를 까고 나타납니다. 엄마야. 그래서 제우스는 그 순간 이오를 잽싸게 암소로 변신을 시키죠. 그러나 촉이 뛰어난 헤라는 암소를 선물로 달라고 하여 눈이 100개인 아르고스에게 감시하게 만듭니다. 이오가 불쌍한 제우스는 헤르메스에게 아르고스를 죽이라고 명령하자 헤르메스는 아르고스를 단칼에 목을 땡강 날려버립니다. 그러자 더욱 빡친 헤라는 이오를 온 세상을 떠돌게 만들고 또 이 쇠파리를 보내서 계속 괴롭힙니다. 이에 제우스는 헤라에게 손발이 다닳도록 싹싹 빌면서 사정을 하죠. 여보,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한 번만 용서를 해줘. 플리즈. 그러자 마침내 이오는 이집트에서 인간의 모습을 되찾고 나중에 이집트 왕이 되는 에파포스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오는 죽은 뒤에 이집트 최고 여신인 이시스 여신이 되죠. 이렇게 제우스는 이집트까지 자기 씨를 뿌리고요. 다음 타겟은 누구냐? 강의 요정 아에기나.
이번에 강의 여정 아이기나는 간단히 알아보죠. 한때 제우스는 독수리로 변신하여 아이기나를 납치하여 섬으로 데려가는데요. 그 섬을 그녀 이름을 따서 아이기나 섬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한편 아이기나가 낳은 아이아코스는 왕이 되는데요. 그만 섬에 전염병이 창궐해서 백성들이 모두 죽고 맙니다. 그러자 아이아코스는 자기 아버지 제우스에게 백성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자 제우스는 부지런하고 충직한 개미적인 미르미돈을 백성으로 만들어줍니다. 숲의 종 칼리스토. 숲의 종 칼리스토는 너무 뛰어난 미모 탓에 제우스의 눈에 띄고 맙니다. 제우스는 이번에 엽기적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딸 아르테미스로 변신을 한 다음 쉬고 있는 칼리스토에게 접근을 하는데요. 그러자 칼리스토는 제우스를 아르테미스 여신인 줄 알고 경계가 느슨해지죠. 그럴 때 제우스는 바로 방심한 틈을 타서 자기 모습을 짠하고 드러내며 강제로 목적을 달성을 합니다. 결국 임신한 칼리스토는 숭배를 중요시하는 아르테미스의 처벌이 무서워 사실을 감추다가 어느 날 다 같이 옷을 벗고 목욕을 할 때 임신한 배가 들켜서 무리해서 추방당하고 말죠. 이후 칼리스토는 제우스의 아들인 아르카스를 낳는데요. 그러자 빡친 헤라가 그녀를 앙검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장성한 아르카스는 사냥을 하다가 곰이 된 칼리스토와 딱 마중을 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르카스가 화살을 쏘려고 할 때 이때 제우스가 두 모자를 하늘로 끌어올려 저기 북쪽 하늘에 큰 곰 자리와 작은 곰 자리의 별자리로 만들어줍니다. 네. 자, 이렇게 하여 제우스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구독, 좋아요 이거 꾹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제작하여 보답하겠습니다. 자, 가자. 만명으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